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제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서 다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여 2013년 8월 8일 충북의 K공장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할 직종은 SCM 재고관리 파트였어요. K공장은 충북에서 좀 이름있고 큰 회사였고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죠. 그렇게 입사 첫날 제 사무실에 가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서 뻥 뚫려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여름에도 15도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앞으로 저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헌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저 두 명뿐이었죠. 팀장은 올해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고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저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해나갔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8월 17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죠.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을 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팀장과 저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존하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야,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 야, 오늘 날밤 가려면 뺑이 쳐야 되는데. 아휴, 그래요 팀장님, 저도 죽겠어요. 에이씨, 왜 하필 오늘이래요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에 가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의 붉은 빛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희 둘은 식당에 들어가 라면 3봉지를 삶아서 소주 가길병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찰나였어요. 냉동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버튼식이라서 버튼을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식이었는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거죠.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팀장님과 저,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다 닫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처음에 우리 둘은 누군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을 하며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씨, 어떤 새끼야? 누구요? 저는 화가 나서 오냐,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잡히면 뒤진다 하는 각오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죠.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야,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팀장님과 저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참 거의 30분간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에 김샜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미심쩍어서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CCTV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가서 팀장님과 같이 확인을 했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린 장면만 보게 되었죠.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기계오 작동으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시간은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고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깐 잠을 청하기로 하고 소등을 한 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저와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거기 어떤 새끼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 것이었죠. 저와 팀장님 귀에서.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척척척 하고 들리다가 뚝 하고 멈추더라고요. 우리 둘은 그제서야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야 말았죠. 키는 170가량이었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초점이 하나도 없는 눈으로. 저와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내 집이야. 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저와 팀장님은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측에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 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해서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한번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그런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일했던 직원 중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깔려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저와 팀장님은 잠시 생각을 좀 하다가 경비실에 가서 제 차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한번 보자고 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CCTV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우리가 같이 있던 게 하나의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CCTV엔 찍혀 있었어요. 한 개의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럼 저와 팀장님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구였던 것일까요? 사람이었던 건가? 귀신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1시에 회사를 퇴직했고 팀장님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충북에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K회사. 가끔 드라이브 갈 때 지나쳐 가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회사죠. 그때 그 7번 창고의 남자, 그리고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요.